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고 뛰자 난데없이 일본 기자들이 탄식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는 클래스가 다른 플레이로 아사노 타쿠마라는 일본이 자랑하는 윙어와의 맞대결 취재 때문에 모였던 20여 명 가량의 일본인 기자들 이야기였는데요. 잉글랜드 아스날에 이적했지만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이래저래 돌아다니던 선수지만 기본기가 충실해 최근 독일과의 친선전에서 골을 넣기로 했을 정도로 실력파지만 김민재 선수에게는 급이 안 됐던 것 같죠. 일본 기자들이 시종일관 월드클래스의 존재감을 보여준 김민재만 보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던 건데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김민재에 대한 현지 반응은 그야말로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경기 직후에 감독이 먼저 달려와 헤드락을 걸며 친근함을 과시하질 않나 독일 스포츠 방송과 뉴스에는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리플레이하며 감탄하고 학습하는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한 방송에서는 김민재의 예측 플레이를 가리켜 김민재는 피지컬이 완벽한 것만으로 칭찬할 수 없다. 경기 흐름을 읽고 공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걸 보면 머리도 너무나 좋다. 공부를 했으면 대학원 박사학위를 마치고 멋진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죠. 오늘은 이적 이후 잠깐 불안했던 적응기를 보낸 뒤 나폴리 시절의 모습을 상회하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성공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의 말말말과 함께 김민재가 일으킨 파동에 새우등 터지는 동료 선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민재 선수와 아사노의 맞대결을 취재하던 일본인 기자들은 경기 내내 난이 고래? 라고 탄식하는 소리만 내지르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김민재가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시종일관 월드클래스 존재감을 보여준 반면 아사노는 후반 23분 만에 교체 아웃됐거든요. 김민재의 수비에 막혀 공격 기회가 좌절된 뒤 허리를 숙인 채 허탈해하던 아사노의 모습은 둘의 명확한 실력차를 고스란히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멋진 경기력은 단순히 일본 기자들과 선수의 반응만으로 간접 경험하시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5라운드 보훔전의 선발 풀타임 출전에 팀의 7대0 대승을 이끈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한 최근 공식전 6경기 연속 선발 출전 중인데요. 경기를 앞두고 체력 안배를 위한 휴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토마스 투헬은 수비 선발 라인업에 김민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넣고 마지막까지 빼지 않았습니다. 나폴리 감독에 이어 뮌헨 투헬로 이어지는 감독의 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때문에 세계 최고 3개 클럽 중 하나인 뮌헨에서도 김민재의 주전 걱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팀 내 입지는 확실하고요.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을 타고난 교보제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실제로 당장 지난 보훔 경기는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활약상이었는데요. 독일 방송국 ZDF는 경기 장면 2개로 꼽아 김민재를 극찬합니다. 집중력과 예측하는 두뇌인데요. 먼저 페널티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은 전반 33분 눈에 띕니다. 문전 앞으로 컵백이 연결되며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찰나 차단한 장면, 전반 추가 시간 크로스를 끊어낸 데 이어 세컨드볼 슈팅까지 몸을 날려 막아냈죠. 뿐만 아닙니다. 최대 장점으로 꼽는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예측 플레이는 압권이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진 수비로 차단에 성공한 데 이어 흘러나오는 공의 흐름과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종합 고려해 미리 그 자리에 가 있는 영리한 플레이를 선보였죠. 이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때려서도 못 가르치는 건데 김민재는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플레이로 유명하죠. 수비수답지 않은 공격 포인트 스탯이 가득한 그의 경기 내용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팀에서 가장 많은 95회의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7대0 무실점 대승이라는 결과를 보면 수비보다는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가장 많은 것이 상식적일 텐데요. 김민재가 상식적인 수준의 선수였으면 이렇게 1년 만에 월반에 뮌헨 유니폼을 입고 있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그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3.8%로 높았고 롱패스도 3번 시도해서 3번 모두 정확하게 성공시켰거든요. 클리어링 10회, 헤더 클리어 7회, 인터셉트 2회, 소유권 승리 5회를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 8회 중 7회나 승리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였죠. 공수에 걸쳐 빈틈없는 플레이가 돋보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토마스 투헬 감독은 김 선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중용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임에도 박혀있던 돌, 우파메카노나 더 리흐트를 로테이션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나폴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적 후 첫 시즌이지만 김민재는 벌써부터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꼽히고 있죠. 중계 카메라에 잡힌 경기 후 모습도 눈에 띕니다. 경기 후 투헬 감독은 김민재에게 바로 달려가 환한 미소로 김민재를 껴안으며 승리를 만끽합니다. 헤드락을 걸며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데요. 이 귀여운 복덩이 같은 자식 정도의 말이었겠죠. 김민재를 향한 애정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김민재가 너무나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어 밥값을 하자 원래 팀의 주축이자 월드클래스로 평가받던 경쟁자 선수가 이적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독은 아직 마타이스 데 리스트가 팀의 일원이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그는 김민재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후보 선수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가 김민재 선수에게 밀렸다 해서 형편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지난 여름 이태리 유벤투스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으며 기대대로 첫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한 재원이거든요. 더군다나 김민재 영입 이후에도 유럽 최고의 센터백 듀오로 호흡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도 했죠. 그러나 투엘 감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재의 파트너는 데 리흐트가 아니라 우파메카노였습니다. 그는 슈퍼컵부터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있죠. 데 리흐트의 부상이 상황을 바꿔놓은 셈이 됐죠. 그러나 이번 경기에선 오랜만에 데 리흐트와 짝을 이뤄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래서인지 데 리흐트는 경기 중간중간 김민재 눈치를 보며 지시를 받는가 하면 승료 김민재가 달려와 누구보다 기뻐하기도 했죠. 분명 은인과 같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영국처럼 냄비같이 급변하는 평을 내놓는 독일 언론들은 여전히 김민재가 실력은 좋지만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던질 때 저런 장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참 내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인지 싶은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가 팀에 잘 적응해 감독과 동료들의 신임을 얻고 있으며 선수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폴리에선 김민재에 대한 완벽한 신뢰 덕분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라인을 바짝 올려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기세대로라면 뮌헨 역시 비슷한 흐름을 써도 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 스탯을 보더라도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처럼 앞으로 빠르게 튀어나가거나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사실 김민재의 등장은 혜성과 같았습니다. 한국 K리그, 중국 슈퍼리그와 튀르키예를 거쳐 이태리에서 자리 잡기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평은 지금 아예 존재하질 않거든요. 물론 그의 등장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일부 못 배운 독일 팬들은 여전히 김민재가 한국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저 일본인 정말 잘한다. 우리도 멋진 일본 선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요. 변방 리그에서 활약하는 김민재가 한 시즌 만에 세계적인 센터백으로 거듭났으니 아무래도 성장통이 있는 것이겠죠. 머지않아 유럽의 못 배운 팬들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온 김민재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주력 선수라는 점을 말입니다. 김민재의 커리어는 우려와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적 당시만 해도 김민재가 붙박이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문이었거든요. 물론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엄연히 세리아A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하위 리그로 분류되거든요. 하지만 김민재는 자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실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김민재는 완벽히 적응해 수비에서 맹활약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적응해 자신에게만 패스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케인을 필두로 공격 축구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다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훔처럼 약팀에게는 난타전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이지만 강팀으로 분류돼 뮌헨의 아성을 위협하는 레버쿠젠 등의 팀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민재의 적응 완료로 이런 걱정은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김 선수가 남은 시즌에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길,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시즌 마지막에 여러 개의 우승 트로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